지난번에 에코이스트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는 에코이즘과 나르시시즘을 일종의 스펙트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극단적 에코이즘을 숫자 0으로 보고 극단적 나르시시즘을 숫자 10으로 봤을 때 그 사이에 있는 4, 5, 6 정도에 위치한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을 의미할 때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자기애성 인격장애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극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특색이 좀 더 마일드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스펙트럼의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크레이그 말킨 박사는 이들의 특성을 건강한 나르시시즘이라고 표현하죠. 이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표출해야 할 때와 아닐 때를 잘 가려서 행동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에코이스트들이 어떻게 하면 스펙트럼의 극단에 위치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서 중간에 4, 5, 6 정도에 위치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 언급한 여러분의 모든 특성이 다 장점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 총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두뇌 회전이 많이 빠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두뇌 회전이 많이 빠르다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 혼자만 맞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 때 욕을 먹으면서라도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그것이 이후 좋은 결과를 낳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변의 대다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기 힘들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앞서가서예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따라가기 힘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좀 배려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이러한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사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회사는 엄연히 단체적 행동을 원하는 곳이고 실력 없고 질투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실력 없는 상사가 내 위에 있을 때 그 자리를 견디는 것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힘들 거예요. 그러므로 존경스러운 리더를 찾아가시든지 스스로 리더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서서히 채워가야 하죠. 두 번째, 나르시시스틱한 행동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코이스트들에게는 없는 것들을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말킨 박사는 나르시시스트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배워서 잘 사용하면 에코이스트들이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채널의 여러 대처법들마다 공통적으로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다 나르시시스트랑 똑같아지면 어떡하냐는 거였어요. 나르시시스트가 하는 짓들을 따라하다 도리어 내가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돼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이분법적 사고에 불과해요. 나르시시스트 아니면 에코이스트 둘 중 하나밖에 될 수 없다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에 대한 크레이그 말킨 박사의 기가 막힌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코이스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풍부한 공감 능력을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은행을 통해 복리 이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틱한 점을 조금만 배워와서 에코이즘적 특성을 조금만 포기한다는 것은 매달 불어나고 있는 이자에서 조금 꺼내 쓰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공감 능력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조금만 가져다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약점이 사실은 강점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에코이스트의 7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그것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아주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르시시스트의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특성과 능력들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질지 정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는 그 생각들이 밖으로 분출되어서 제대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아주 날개를 단 듯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맴돌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갉아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과 상상들이 건전하게 분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자기 자신도 살리면서 남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정한 나다운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이 잘한 것들, 칭찬받을 만했던 일들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나름 성취하고 이뤄낸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래요. 많이 지쳐 있어서 스스로 떠올리기 힘들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나한테 있는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내가 잘했던 게 뭐가 있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리스트를 읽으면서 만일 남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 내가 뭐라고 말해줬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칭찬을 옆에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을 쓴 팀 페리스가 제안하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속이 보이는 투명한 메이슨 병에 매일 감사 쪽지를 하나씩 써서 넣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적는 건데 쪽지 하나에 단어 몇 개 혹은 문장 하나만 써도 되는 거라 일기를 쓰는 것보다 좀 더 간편합니다. 늘 눈에 띄는 곳에다가 그 병을 놔두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오며 가며 볼 수밖에 없게 되죠. 종이를 꺼내서 읽지 않고 겉에서 종이가 쌓인 것만 봐도 아,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정 쓸 게 없는 날은 나 아직 죽지 않았다 라고 쓰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되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우선으로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 매일 실천하시기 바래요. 10분 동안 산책을 한다든지 3분 정도 크게 숨을 들이쉬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고급진 초콜릿을 자기 자신에게 사준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내 희생을, 내 입장을 알아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사람들이 남의 입장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내 입장을 잊어버리고 무시하지 않도록 그들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입장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계선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무례하게 행동하면 선 넘지 마라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 선이 바로 그 경계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누군가가 그것을 침범하면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할 때 확실히 거절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탄탄하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이유로 거절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거절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그들을 비판하고 분노하시나요? 굳이 설명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건강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경계선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따로 올릴 예정이니 그때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세요. 극심한 학대의 기억 때문에 이 에코이즘이 더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모든 어두운 기억들로부터 분명히 해방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일단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짓일수록 더 좋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건전한 취미나 일을 선택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에 몰입하고 무아지경을 느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산책을 자주 하는 것이 머릿속을 맑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면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을지 미래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치유가 된 이후로는 책을 읽으셔야 하는데 책을 읽되 좀 의외겠지만 성공에 대한 서적들을 찾아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과 비슷한 일들을 겪고 그것을 극복한 후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발휘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은 상처가 심한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 또 다른 정신질환과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에코이스트에게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실력 있는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채널의 모든 영상들을 비롯해서 특별히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음 시간의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장점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여러분의 행동을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런 좋은 사람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친구, 연인, 배우자, 부모 역할을 해줘야 해요. 원래 남들에게 잘해주던 것을 방향만 내 쪽으로 돌리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다한 치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